설거지를 하면서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작은 마당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시는 뒷모습. 햇살이 비추는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다. 설거지 물을 틀어놓은 채로 나는 잠시 손을 멈췄다. 시어머니께서 웃고 계셨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 3년 전 시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점심 드세요. 부르자 화들짝 놀라시며 핸드폰을 가슴에 안으셨다. 아, 그래. 고맙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 뭔가 들킨 사람처럼 어색하게 웃으시며 식탁으로 오셨다. 나는 국그릇을 놓으면서 슬쩍 시어머니 얼굴을 봤다. 볼이 발그레했다. 밥을 드시는 내내 시어머니는 식탁 옆에 놓인 핸드폰을 계속 힐끗거리셨다. 진동이 울릴 때마다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다. 마치 연애 편지를 기다리는 소녀 같았다. 어머니,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놓으셨다. 그래, 뭐, 좋은 사람들이랑 이야기 좀 하니까. 페이스북 하세요? 응, 며칠 전에 옛날 친구가 가입시켜줬어. 신기하더라. 이런 걸로 외국 사람들이랑도 이야기할 수 있다니. 외국 사람? 나는 속으로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시어머니도 친구가 필요하시니까. 평생 가족만 돌보시느라 당신만의 시간이 없으셨으니까. 식사 후 시어머니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셨다. 곧 영상 통화하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헐로, 예스, 예스, 서툰 영어, 그리고 낯선 남자 목소리.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시어머니의 웃음소리.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종류의 웃음이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나는 계속 그 웃음소리를 떠올렸다. 당근을 썰면서도, 냉장고 문을 열면서도, 밥솥 뚜껑을 열면서도. 왜 마음이 불편할까? 시어머니가 행복해 보이는데, 외로움에서 벗어나신 것 같은데. 다녀왔습니다. 남편 준혁이가 현관문을 열었다.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오는 그를 보며 나는 입을 열었다. 여보, 어머니 요즘 이상하지 않아? 뭐가? 핸드폰만 보시고 영상 통화도 하시고. 준혁이는 무심하게 웃었다. 그게 뭐 어때서? 엄마도 친구 생기셨나 보네.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외국 남자 목소리 같던데. 여보, 준혁이가 내 어깨를 잡았다.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도 당신 삶이 있으시잖아. 우리가 너무 간섭하는 것도 실례 아닐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찝찝했다. 밤 11시. 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서 준혁이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그때 복도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I miss you too.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I miss you라니. 65세 시어머니가 남편 잃은 지 3년밖에 안 된 분이 낯선 외국 남자에게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다니.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자. 시어머니의 사생활이다.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다. 화장까지 하셨다.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입고 거울을 보시는 모습에 나는 멈칫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아, 응. 성당. 그런데 오늘은 성당 가는 날이 아니었다. 화요일인데. 오늘 화요일인데요? 아, 그래. 그럼 산책. 시어머니는 황급히 현관문을 나가셨다. 손에는 핸드폰을 꼭 쥐고. 나는 베란다로 나가 시어머니를 지켜봤다. 골목 모퉁이에 서서 누군가와 영상 통화를 하고 계셨다.
화면을 보며 손을 흔들고 볼에 손을 대고 수줍게 웃으셨다. 마치 첫사랑을 만난 20살 처녀 같았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방으로 돌아왔다. 빨래를 개면서도 청소기를 돌리면서도 점심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저녁 준혁이가 돌아오기 전에 시어머니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최근 온라인 로맨스 스캠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여성을 노린 수법이. 나는 무심코 뉴스를 보다가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시어머니도 화면을 보고 계셨다. 그러나 곧 고개를 돌리시며 밥을 드셨다. 어머니. 응? 혹시 온라인에서 아는 분이 있으세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왜? 아니, 그냥 요즘 저런 사기가 많다고 해서요. 난 괜찮아. 짧고 단호한 대답. 그리고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잠들지 못했다. 시어머니 방에서는 자정이 넘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가끔 웃음소리가 들렸고 영어로 뭔가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괜찮은 걸까? 정말 그냥 친구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준혁이 말처럼 그냥 내버려둬야 하는 걸까? 하지만 뉴스에서 본 그 피해자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모두 시어머니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다. 외로움을 노린 수법이라고 했다. 새벽 2시 복도로 나왔다. 시어머니 방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귀를 대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Really? You think I'm beautiful? 아름답다고 생각하냐는 질문. 65세 여자에게 누가 그런 말을 할까?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불안한 예감이 점점 커졌다. 다음 날부터 나는 시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식사 시간, 외출 시간, 핸드폰을 보는 횟수까지. 그리고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변하고 계시다는 것을. 평생 검소하게 사시던 분이 새 옷을 사셨다. 화장품도 샀다. 머리도 염색하셨다. 어머니, 머리 염색하셨어요? 응, 왜? 이상해? 아니요, 예쁘세요. 시어머니는 거울을 보며 수줍게 웃으셨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시어머니께 무슨 일인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택배가 왔다. 시어머니 앞으로 온 큰 상자. 나는 무심코 상자를 들어 시어머니 방문 앞에 놓았다. 그런데 상자가 이상하게 가벼웠다. 어머니, 택배 왔어요. 고마워. 시어머니는 서둘러 문을 열고 상자를 안으로 가져가셨다. 문을 닫기 직전 나는 상자 옆면을 봤다. 여성 속옷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여성 속옷? 시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그 글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감자를 깎다가 손을 베일 뻔했다. 국물이 끓어넘치는 것도 미처 눈치채지 못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식탁에 앉은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랐다. 향수를 뿌리셨다. 예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으시던 일이었다. 달콤한 꽃향기가 식탁에 퍼졌다. 어머니, 향수 뿌리셨어요? 응, 어때? 너무 진해? 아니요, 좋아요. 거짓말이었다. 좋은 게 아니라 당황스러웠다. 65세 시어머니가 갑자기 속옷을 사고 향수를 뿌리시다니. 준혁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만 봤다. 나 혼자 이상하게 느끼는 걸까? 엄마, 요즘 기분 좋아 보이세요. 준혁이가 무심코 말했다. 그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힐끗 보며 미소 지으셨다.
진동이 울렸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반짝였다. 먼저 들어가 있을게. 식사를 다 마치지도 않고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 곧 영상통화 소리가 들렸다. 하이, 데이비드. 예스, 임희. 데이비드? 데이빗이라는 이름의 남자. 나는 설거지하는 손을 멈췄다. 여보, 어머니 이상하지 않아? 또 뭐가? 속옷 사시고 향수도 뿌리시고. 준혁이는 피식 웃었다. 그게 뭐 어때서? 여자분들 다 그러시잖아. 근데 갑자기 이러시는 게 당신이 너무 민감한 거야. 엄마도 멋부리실 수 있지. 나는 입을 다물었다. 준혁이 말이 맞는 걸까? 내가 지나치게 예민한 걸까? 하지만 밤이 되자 불안은 더 커졌다. 시어머니 방에서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다. 자정이 넘었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나는 복도로 나왔다. 시어머니 방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다. I can't wait to meet you too. 만나고 싶다는 말. 시어머니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니. 나는 주먹을 쥐었다. 안으로 들어가서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방으로 돌아왔다. 준혁이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체조를 하고 계셨다.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칭을 하시는 모습. 평생 한 번도 안 하시던 일이었다. 어머니, 운동하세요? 응, 몸이 너무 굳어서. 시어머니는 땀을 닦으며 웃으셨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습 같았다. 점심 준비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퀵서비스였다. 시어머니 앞으로 온 작은 상자. 어머니, 택배 또 왔어요. 그래, 고마워. 이번엔 문을 빨리 닫으셨다. 나는 주방으로 돌아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도대체 뭘 그렇게 많이 사시는 걸까?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외출하셨다. 화장을 하고 새로 사신 옷을 입고. 어디 가세요? 산책. 저녁은요? 나중에 먹을게. 시어머니는 서둘러 나가셨다. 나는 베란다로 나가 지켜봤다. 시어머니는 골목 끝 카페로 들어가셨다.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셨다. 그리고 영상통화를 시작하셨다. 나는 숨을 죽였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화면 속 누군가와 이야기하시며 손을 흔드시는 모습. 마치 연인을 만난 것처럼.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카페에서 나오지 않으셨다. 나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다. 준혁이가 돌아왔다. 엄마는 산책 가셨대요. 이 시간에? 밤 9시였다. 시어머니는 평소 8시면 주무셨다. 그런데 아직도 안 들어오셨다. 전화해봐. 준혁이가 전화했다. 한참 후에 시어머니가 받으셨다. 엄마, 어디세요? 아, 네. 천천히 오세요. 준혁이가 전화를 끊었다. 친구 만나셨대. 곧 오신대. 친구요? 어떤 친구요? 그건 나도 몰라. 10시가 되어서야 시어머니가 돌아오셨다. 상기된 얼굴로.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미안.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저녁을 데워드렸다. 시어머니는 밥을 드시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봤다. 메시지가 올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갔다. 나는 건너편에 앉아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이분이 정말 내가 아는 시어머니가 맞나? 3년 전 시아버지 장례식 때 하염없이 울던 그분이 맞나? 어머니. 응?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무슨 일은 무슨 일?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서요. 그래. 시어머니는 피식 웃으셨다. 나이 들어도 멋부릴 수 있지. 왜 이상해?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날카로운 목소리. 나는 움찔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 죄송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셨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다. 왜 이렇게 서운할까? 나는 걱정하는 건데, 시어머니를 위하는 건데. 됐어. 신경 쓰지 마. 준혁이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엄마가 예민하신가 봐.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괜찮아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자주 외출하셨다. 매일 저녁 카페에 가셨다.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어느 날은 자정이 넘어서 들어오셨다. 나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이 시간까지 어디 계셨어요? 친구들이랑 있었어. 이렇게 늦게요? 왜? 내가 밤에 나가면 안 돼? 또 날카로운 목소리.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 문을 쾅 닫으셨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서 이상한 편지를 발견했다. 시어머니 앞으로 온 은행 편지였다. 나는 무심코 봉투를 봤다. 해외 송금 안내라는 문구가 보였다. 내 손이 떨렸다. 해외 송금? 시어머니가 해외로 돈을 보내신다고? 편지를 들고 망설였다. 이걸 시어머니께 드려야 하나? 아니면 먼저 확인해 봐야 하나?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다. 어머니, 이거. 편지를 건네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거 어떻게? 우편함에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편지를 낚아채듯 가져가셨다. 남의 편지 왜 봐? 어머니, 혹시 해외로 돈을.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참견이야?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셨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다. 나는 준혁이에게 전화했다. 여보, 어머니가 해외 송금을 하셨대. 뭐? 은행 편지가 왔어. 해외 송금 안내라고. 이따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저녁에 준혁이가 돌아왔다. 우리는 시어머니 몰래 거실에서 이야기했다.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그게 물어보기가 좀. 왜? 우리가 걱정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 준혁이는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잠깐 나오실래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해외 송금하셨다면서요? 그래. 누구한테요? 왜요? 내일인데 왜? 엄마, 혹시 누가 속이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나 바보 아니야. 알아서 한다. 그게 아니라 요즘 사기가 많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니까.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다. 나는 깜짝 놀랐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었다. 다들 나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감시하는 거지. 엄마, 이제 내 인생 좀 살면 안 돼? 평생 너희 아버지 뒷바라지하고 너희 키우고 손잡아주고 이제 나도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나 좀 내버려둬.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으셨다. 나와 준혁이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떡하지? 준혁이가 한숨을 쉬었다. 일단 지켜보자.
더 자극하면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걸. 밤늦게 나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시어머니 방에서 또 영상통화 소리가 들렸다. 예스, 데이비드, 1센트 이터마로. 내일 보낸다는 말. 또 돈을 보내실 거라는 뜻이었다. 나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불안은 더 커졌다. 시어머니 방에서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다. 자정이 넘었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나는 복도로 나왔다. 시어머니 방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다. I can't wait to meet you too. 만나고 싶다는 말. 시어머니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니. 나는 주먹을 쥐었다. 안으로 들어가서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방으로 돌아왔다. 준혁이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체조를 하고 계셨다.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칭을 하시는 모습. 평생 한 번도 안 하시던 일이었다. 어머니, 운동하세요? 응, 몸이 너무 굳어서. 시어머니는 땀을 닦으며 웃으셨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습 같았다. 점심 준비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퀵서비스였다. 시어머니 앞으로 온 작은 상자. 어머니, 택배 또 왔어요. 그래, 고마워. 이번엔 문을 빨리 닫으셨다. 나는 주방으로 돌아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도대체 뭘 그렇게 많이 사시는 걸까?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외출하셨다. 화장을 하고 새로 사신 옷을 입고. 어디 가세요? 산책. 저녁은요? 나중에 먹을게. 시어머니는 서둘러 나가셨다. 나는 베란다로 나가 지켜봤다. 시어머니는 골목 끝 카페로 들어가셨다.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셨다. 그리고 영상통화를 시작하셨다. 나는 숨을 죽였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화면 속 누군가와 이야기하시며 손을 흔드시는 모습. 마치 연인을 만난 것처럼.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카페에서 나오지 않으셨다. 나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다. 준혁이가 돌아왔다. 엄마는 산책 가셨대요. 이 시간에? 밤 9시였다. 시어머니는 평소 8시면 주무셨다. 그런데 아직도 안 들어오셨다. 전화해봐. 준혁이가 전화했다. 한참 후에 시어머니가 받으셨다. 엄마, 어디세요? 아, 네. 천천히 오세요. 준혁이가 전화를 끊었다. 친구 만나셨대. 곧 오신대. 친구요? 어떤 친구요? 그건 나도 몰라. 10시가 되어서야 시어머니가 돌아오셨다. 상기된 얼굴로.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미안.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저녁을 데워드렸다. 시어머니는 밥을 드시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봤다. 메시지가 올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갔다. 나는 건너편에 앉아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이분이 정말 내가 아는 시어머니가 맞나? 3년 전 시아버지 장례식 때 하염없이 울던 그분이 맞나? 어머니, 응?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무슨 일은 무슨 일?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서요. 그래. 시어머니는 피식 웃으셨다. 나이 들어도 멋부릴 수 있지. 왜 이상해?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날카로운 목소리. 나는 움찔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 죄송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셨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다. 왜 이렇게 서운할까? 나는 걱정하는 건데, 시어머니를 위하는 건데. 됐어. 신경 쓰지 마. 준혁이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엄마가 예민하신가 봐.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괜찮아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자주 외출하셨다. 매일 저녁 카페에 가셨다.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어느 날은 자정이 넘어서 들어오셨다. 나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이 시간까지 어디 계셨어요? 친구들이랑 있었어. 이렇게 늦게요? 왜? 내가 밤에 나가면 안 돼? 또 날카로운 목소리.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 문을 쾅 닫으셨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서 이상한 편지를 발견했다. 시어머니 앞으로 온 은행 편지였다. 나는 무심코 봉투를 봤다. 해외 송금 안내라는 문구가 보였다. 내 손이 떨렸다. 해외 송금? 시어머니가 해외로 돈을 보내신다고? 편지를 들고 망설였다. 이걸 시어머니께 드려야 하나? 아니면 먼저 확인해 봐야 하나?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다. 어머니, 이거. 편지를 건네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거 어떻게? 우편함에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편지를 낚아채듯 가져가셨다. 남의 편지 왜 봐? 어머니, 혹시 해외로 돈을.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참견이야?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셨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다. 나는 준혁이에게 전화했다. 여보, 어머니가 해외 송금을 하셨대. 뭐? 은행 편지가 왔어. 해외 송금 안내라고. 이따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저녁에 준혁이가 돌아왔다. 우리는 시어머니 몰래 거실에서 이야기했다.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그게 물어보기가 좀. 왜? 우리가 걱정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 준혁이는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잠깐 나오실래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해외 송금하셨다면서요? 그래. 누구한테요? 왜요? 내일인데 왜? 엄마, 혹시 누가 속이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나 바보 아니야. 알아서 한다. 그게 아니라 요즘 사기가 많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니까.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다. 나는 깜짝 놀랐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었다. 다들 나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감시하는 거지. 엄마, 이제 내 인생 좀 살면 안 돼? 평생 너희 아버지 뒷바라지하고 너희 키우고 손잡아주고 이제 나도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나 좀 내버려둬.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으셨다. 나와 준혁이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떡하지? 준혁이가 한숨을 쉬었다. 일단 지켜보자. 더 자극하면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걸. 밤늦게 나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시어머니 방에서 또 영상통화 소리가 들렸다. 예스, 데이비드. 1센트 이터마로. 내일 보낸다는 말. 또 돈을 보내실 거라는 뜻이었다. 나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3챕터 전개 마이너스 고립과 결심 마이너스 혼자만의 싸움.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왔다. 나는 칼질하는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 방문을 바라봤다.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어젯밤 말다툼 이후 시어머니는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다. 계란을 풀면서 한숨이 났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켜는데 손이 떨렸다. 어제 들은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1센트 2터마로. 내일 보낸다고. 또 돈을 보낸다고. 얼마를 보내시는 걸까? 누구에게 보내시는 걸까? 어머니, 아침 드세요. 시어머니가 나오셨다.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 그런데도 핸드폰은 손에 쥐고 계셨다. 안 먹어. 어머니, 말 안 통해? 짧고 차가운 목소리. 시어머니는 그대로 현관문을 나가셨다. 아침도 안 드시고. 나는 식탁에 차려진 밥상을 보며 눈물이 났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시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나를 피하신다. 설거지를 하는데 문자가 왔다. 시동생 은지였다. 언니, 명절 때 우리 엄마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뭔가 감추는 것 같던데. 나는 전화를 걸었다. 은지야, 언니가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어머니가 요즘 이상해.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했다. 밤늦은 영상통화, 해외 송금, 갑작스러운 변화, 그리고 어제 말다툼까지. 헐, 진짜요? 오빠는 뭐래요? 오빠는 엄마 인생이니까 내버려두래. 그래도 이건 좀. 은지의 목소리도 불안했다. 언니, 혹시 로맨스 스캠 아닐까요?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 중장년 여성들한테. 내 가슴이 철렁했다. 로맨스 스캠. 그 단어를 직접 들으니 더 현실감이 느껴졌다. 나도 그게 걱정인데 어떻게 확인하지? 엄마 핸드폰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생활 침해잖아. 언니, 지금 그럴 때예요? 엄마가 진짜 사기당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은지 말이 맞았다. 하지만 시어머니 핸드폰을 몰래 본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다. 일단 좀 더 지켜볼게. 전화를 끊고 빨래를 개면서 계속 고민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시어머니께 직접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정말 핸드폰을 봐야 할까? 점심때가 되었다. 시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다. 문자 한 통 없었다. 나는 홀로 밥을 먹었다. 텔레비전을 켰다. 또 로맨스 스캠 뉴스가 나왔다. 피해자 김모 씨는 페이스북에서 만난 미군 장교라는 남성에게 1년간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남성은 아프가니스탄에 파견 중이며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놓았다. 1억 원. 시어머니도 그렇게 많이 보내신 건 아니겠지. 그런데 확신할 수 없었다. 저녁 6시. 시어머니가 돌아오셨다. 쇼핑백을 들고 계셨다. 새 옷을 또 사신 것 같았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안 먹어. 또 거절.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 준혁이가 퇴근했다. 엄마는 방에 계세요. 저녁도 안 드시고. 준혁이가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네. 여보, 우리 어떡해? 이대로 둘 수 없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엄마가 거부하시는데. 은지는 핸드폰 확인해 보래.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 사생활인데. 나는 입을 다물었다. 준혁이 말도 맞았다. 하지만 불안은 계속 커졌다. 밤 10시. 시어머니 방에서 또 영상통화 소리가 들렸다. 데이비드, I miss you so much. 보고 싶다는 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애절함이 묻어났다. When can we meet? 언제 만날 수 있냐는 질문. 나는 귀를 막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외출하신 사이 나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다. 손이 떨렸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지켜야 했다. 책상 위에 핸드폰이 놓여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시어머니 생일을 눌러봤다. 틀렸다. 시아버지 생일. 틀렸다. 결혼기념일. 또 틀렸다. 5번 틀리면 잠긴다. 나는 마지막으로 준혁이 생일을 눌러봤다. 핸드폰이 열렸다. 내 손이 떨렸다. 정말 봐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열어버렸다. 메신저 앱을 켰다. 데이비드 밀러라는 이름이 보였다. 프로필 사진은 잘생긴 백인 남성. 군복을 입고 있었다. 대화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Darling, I can't wait to meet you in person. You are the most beautiful woman I've ever seen. I've been so lonely in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 미군, 외로움. 뉴스에서 본 것과 똑같은 패턴이었다. 더 아래로 내려갔다. 최근 대화들. I need to see a doctor, but I don't have money. Can you help me? Just $3,000. I promise I'll pay you back when I return to America. $3,000. 하나로 약 400만 원. 시어머니가 이 돈을 보내신 걸까? 나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 경악했다. 지난 2달간 시어머니가 보낸 금액. 처음엔 100만 원. 그 다음엔 200만 원. 최근엔 500만 원. 총액을 계산하니 손이 떨렸다. 2천만 원. 시어머니가 2천만 원을 보내셨다. 나는 주저앉았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2천만 원이라니. 그 돈이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 나는 황급히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나를 봤다. 내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너 지금 내 방에서 나온 거야? 어머니, 그게. 내 핸드폰 봤어? 시어머니가 방으로 달려가 핸드폰을 확인했다. 잠금이 해제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나는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숨이 막혔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너무 걱정돼서. 걱정? 이게 걱정하는 거야? 남의 핸드폰 몰래 보는 게? 어머니, 그 남자 사기꾼이에요. 뭐? 페이스북에서 만난 미군? 돈 보내달라는 남자? 뉴스에 매일 나오는 수법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닥쳐. 어머니. 닥치라고. 너희가 뭘 알아? 데이비드는 진짜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2천만 원이에요. 벌써 2천만 원 보내셨어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렸다. 어떻게 그걸 알아?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남자 사기꾼이에요. 아니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데이비드는 다르다고. 그 사람은 나를 아름답다고 했어. 나를 특별하다고 했어. 나한테 관심 가져준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너희 아버지는 평생 나한테 한 번도 예쁘다고 안 했어. 너희들도 나를 당연하게 생각했지. 집안이라는 사람, 손자 봐주는 사람. 나도 한 명의 여자인데, 나도 누군가에게 특별하고 싶었는데,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시어머니의 고백이 가슴을 찔렀다.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그런 마음인 줄. 됐어.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시어머니가 문을 밀었다. 나는 밖으로 밀려났다.
문이 쾅 닫혔다. 나는 복도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다. 그날 저녁 준혁이에게 모든 걸 말했다. 핸드폰을 본 것, 2천만 원을 보낸 것, 시어머니의 고백. 준혁이는 말없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내 잘못이야. 뭐? 엄마한테 관심이 없었어. 아빠 돌아가시고 3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도 안 했어.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이제 어떡해? 엄마가 우리 말을 안 들으시는데.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 무슨 증거? 그 남자가 사기꾼이라는 증거. 나는 결심했다. 시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확실하게 증명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로맨스 스캠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피해 사례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다. 페이스북에서 만난 미군 장교, 아프가니스탄 파견, 병원비 요구, 만남 약속 후 취소. 나는 시어머니의 상황과 똑같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신고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시동생 은지였다. 언니 나왔어. 은지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 주말인데 갑자기 왜 왔을까? 은지야, 무슨 일이야? 언니, 우리 엄마 일로 왔어요. 어젯밤 오빠한테 들었어요. 은지는 거실로 들어오며 주위를 둘러봤다. 엄마 어디 계세요? 방에 계셔. 어제부터 나오지도 않으시고. 은지의 표정이 굳었다. 언니,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밤새 알아봤는데요. 이거 완전히 로맨스 스캠이에요. 은지는 노트북을 꺼냈다. 화면에는 수많은 뉴스 기사와 피해 사례들이 떠 있었다. 여기 보세요. 데이비드 밀러라는 이름의 미군 사진. 이거 구글 이미지 검색하면 수백 개가 나와요. 내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말이야? 사기꾼들이 진짜 미군 사진 도용해서 쓰는 거래요. 이 사진 주인공은 이미 사망한 군인이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지는 더 많은 자료를 보여줬다. 똑같은 프로필 사진으로 수십 명의 여성을 속인 사례들. 그리고 이거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들은 군에서 의료 지원 다 받아요. 개인적으로 병원비 낼 일이 없다고요. 나는 화면을 보며 손이 떨렸다. 모든 게 거짓이었구나. 그럼 우리 어머니가. 언니, 우리 빨리 막아야 돼요. 더 보내시기 전에. 그때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나오셨다. 은지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다. 은지야, 너 왜 왔니? 엄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나 지금 바빠.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셨다. 엄마, 그 남자 가짜예요. 시어머니의 발걸음이 멈췄다. 뭐라고? 데이비드 밀러. 가짜 미군이에요. 사진도 도용한 거고요. 내가 뭘 안다고. 은지는 노트북 화면을 시어머니께 보여드렸다. 똑같은 사진들, 피해 사례들, 경찰 보고서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니야. 데이비드는 다르다고. 그 사람은.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미 2천만 원 보내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렸다. 나는 황급히 부축했다. 어머니, 앉으세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으셨다. 핸드폰을 꽉 쥐고 계셨다. 아니야. 데이비드는 진짜야. 나한테 매일 전화해. 영상통화도 하고. 엄마, 그것도 다 녹화된 영상이에요. 요즘 AI 기술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은지가 설명했다. 실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리 찍어둔 영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연결이 끊기거나 화질이 안 좋잖아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맞았다. 영상 통화할 때마다 화질이 나빴다.
연결도 자주 끊겼다. 그리고 엄마 실제로 만나자고 하면 항상 핑계대죠? 갑자기 임무가 생겼다. 병원에 입원했다. 비행기 표가 없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떨어졌다. 지난달에 한국 온다고 했어. 나 공항까지 갔어. 근데 마지막 순간에 상관이 휴가를 취소했대. 내 가슴이 아팠다. 시어머니가 공항까지 가셨다니. 혼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엄마, 그 사람이 나한테 말했어. 당신을 실망시켜서 미안하다. 곧 꼭 만나러 갈게라고. 나는 그 말을 믿었어. 기다렸어. 시어머니가 흐느꼈다. 은지와 나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다. 엄마, 왜 혼자 이런 거 감추셨어요? 너희들이 뭘 알아? 나이 들면 외롭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도 나를 안 봐줘. 나는 그냥 집안이라는 기계야. 밥하고 청소하고 손자 봐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데이비드는 달랐어. 그 사람은 나를 봐줬어.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줬어. 예쁘다고, 특별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줬어. 나는 눈물이 났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외로우셨는지 몰랐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은지도 울먹였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시어머니를 안았다. 시어머니는 우리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근데 정말 데이비드이 가짜일까? 엄마, 혹시라도 진짜면 어떡해? 그 사람 정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면?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확인해봐요. 지금 전화해보세요. 제가 질문 몇 개 할게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통화를 걸었다. 화면이 연결되었다. 잘생긴 백인 남성의 얼굴. 군복을 입고 있었다. 달링, I missed you. 데이비드, I have some questions. 은지가 옆에서 속삭였다. 엄마, 지금 있는 곳 창문 밖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데이비드, can you show me the window? I want to see where you are. 화면이 갑자기 흔들렸다. 그리고 끊어졌다. 사리, the connection is bad. he. 다시 연결되었을 때 남자는 어두운 방에 있었다. It's night he now. I can't show you. 은지가 휴대폰으로 검색했다. 언니, 지금 아프가니스탄 시간 낮 12시예요. 밤이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데이비드, what time is it대요? It's late night. I need to go now. I'll call you later. 화면이 끊어졌다.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손이 떨렸다. 거짓말이었구나. 엄마,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들, 나를 사랑한다는 말, 만나러 온다는 약속, 전부 다. 시어머니가 무너졌다. 나와 은지는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었다. 우리는 곁에서 등을 두드려드렸다. 저녁 무렵 준혁이가 퇴근했다. 상황을 듣더니 창백해졌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나는 괜찮지 않아. 바보 같았어. 늙어서 정신도 없었나 봐.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은지가 말했다. 이 사기꾼들은 전문가예요. 심리학을 이용해서 사람들 약점을 파고들어요. 외로움, 사랑받고 싶은 욕구, 누구나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도 엄마, 우리가 신고해야 돼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경찰에 신고하면
계좌 추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막을 수 있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싫어. 창피해. 내가 이렇게 바보 같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 엄마, 이거 범죄예요. 엄마가 피해자예요. 아니야. 나는 그냥 있고 싶어.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 우리는 거실에 남아 얼굴을 마주봤다. 어떡하지? 준혁이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신고를 거부하시는데. 오빠, 우리가 대신 신고할 수 있어요. 은지가 말했다. 가족이 대리로 신고 가능해요. 저 오늘 경찰서 전화해 봤거든요. 그래도 엄마 허락 없이. 오빠, 지금 그럴 때예요? 엄마가 더 큰 피해 입기 전에 막아야 돼요. 나는 준혁이를 봤다. 여보, 은지 말이 맞아. 우리가 지켜드려야 해.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일 경찰서 가자. 그날 밤 나는 시어머니 방문 앞을 지나다가 멈췄다.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데이비드,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했어? 나는 진심이었는데. 나는 가슴이 미어졌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다. 안아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것 같았다. 나는 방으로 돌아왔다. 준혁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다. 여보, 응? 우리가 어머니를 너무 외롭게 한 건 아닐까? 준혁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 말했다. 그런 것 같아.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도 못했어. 우리 앞으로는 어머니께 더 잘해드리자. 응, 그래야지.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이미 깊은 상처를 받으셨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나오지 않으셨다. 문을 잠그고 계셨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대답이 없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혼자 있고 싶어. 나는 문 앞에 밥상을 놓고 물러났다. 은지와 준혁이, 그리고 나는 경찰서로 향했다. 담당 형사는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이런 사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 여성분들이. 형사는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피해 금액이 2천만 원이시군요. 송금한 계좌 정보 있으신가요? 은지가 시어머니 핸드폰 스크린샷을 보여줬다. 이거 추적 가능할까요? 일단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다만 해외 계좌라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 데이비드 밀러라는 이름, 페이스북 계정, 송금 내역. 참고로 이런 사기범들은 대부분 집단으로 움직입니다. 나이지리아나 가나에서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잡을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국제범죄라서요. 하지만 계좌를 동결시키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는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찰서를 나왔다. 뭔가 한 것 같으면서도 허무했다. 이제 어떡하지? 준혁이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일단 집에 가서 천천히 이야기해요.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 방문이 열려 있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다.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계셨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너희들 어디 갔다 왔니? 어머니, 저희가. 준혁이가 말하려는데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내밀었다. 데이비드한테서 메시지 왔어. 화면에는 긴 영어 문장이 있었다. 임살이 I lied to you. But I really need your help. My daughter is sick. Please, just one more time. 딸이 아프다는 거짓말. 또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나도 알아.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근데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근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진짜면 어떡해. 그 사람 딸이 정말 아픈 거면. 엄마. 은지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다. 엄마, 그 사람 딸 없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알아. 머리로는 알아. 근데 가슴이 말을 안 들어.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꼭 주셨다. 이 사람이 나한테 한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우리는 시어머니를 안았다. 이제는 정말 끝을 내야 했다. 사흘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거의 방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다.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으셨다. 나는 매일 방문 앞에 밥상을 놓았지만 대부분 그대로 식어 있었다. 어머니, 좀 드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배 안 고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가줘. 나는 식은 밥상을 들고 주방으로 돌아왔다.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다. 시어머니가 점점 야위어 가시는 게 눈에 보였다. 준혁이도 걱정이 가득했다. 엄마가 이러시면 어떡해. 병원이라도 가셔야 하는 거 아니야? 병원은 절대 안 가신대요. 그날 저녁 은지가 또 찾아왔다.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언니, 이거 좀 봐요. 은지는 경찰서에서 받은 서류들을 펼쳤다. 데이비드 밀러 계좌 추적 결과 나왔어요. 가나에서 관리되는 계좌래요. 그리고 은지는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똑같은 사진으로 한국에서만 23명한테 접근했대요. 피해 총액이 5억이 넘어요. 내 손이 떨렸다. 23명. 시어머니가 23명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이것도 봐요. 은지는 프린트한 사진들을 보여줬다. 데이비드 밀러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다양한 프로필들. 이 사람 어떤 데서는 의사래요. 어떤 데서는 사업가. 또 어떤 데서는 군인. 전부 다른 직업으로 사기쳤어요. 이걸 어머니께 보여드려야 할까?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완전히 정리하셔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나는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잠깐만 나오실 수 있으세요? 뭔데? 보여드릴 게 있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옷도 며칠째 같은 옷이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우리는 시어머니를 소파에 모셨다. 은지가 서류들을 펼쳤다. 엄마, 경찰 조사 결과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다. 보기 싫어. 엄마, 보셔야 돼요. 엄마만 당한 게 아니에요. 은지는 피해자 명단을 보여드렸다. 23명의 이름, 나이, 피해 금액. 이 사람들 전부 같은 사기꾼한테 당했어요. 어떤 분은 1억을 보냈대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명단을 보시는 눈빛에 무언가가 스쳤다. 다들 나이가, 네, 대부분 50대에서 70대 여성분들이에요. 시어머니는 종이를 내려놓았다. 다들 나처럼 외로웠겠구나. 엄마, 다들 나처럼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했겠지.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한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겠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지는 데이비드 밀러의 다양한 프로필 사진들을 보여드렸다. 엄마, 이 사람 봐요. 같은 사진으로 의사, 사업가, 군인. 다 다른 직업으로 사기쳤어요. 전문 사기꾼이에요. 시어머니는 사진들을 보셨다. 익숙한 얼굴, 그 웃는 얼굴,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얼굴. 몰라봤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속였는데 나는 하나도 몰랐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외로워서, 너무 사랑에 굶주려서 거짓말을 진실로 보고 싶었어. 시어머니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3년. 아무도 나를 안 봐줬어. 나는 그냥 가족들 뒷바라지하는 사람. 아무도 내 마음은 안 물어봐. 나도 슬픈지 외로운지 힘든지. 나는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그렇게 힘드신 줄. 너희가 뭘 알아. 나는 매일 밤 혼자 울었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무서웠어. 아침에 눈 떴을 때 아무도 없는 게 외로웠어. 저녁에 혼자 밥 먹는 게 슬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때 데이비드이 나타났어. 그 사람은 나한테 물어봤어. 오늘 어땠어? 잘 잤어? 보고 싶어. 평생 아무도 나한테 안 물어본 말들. 어머니, 나는 행복했어. 누군가 나를 기다려준다는 게, 나를 생각해준다는 게, 그게 전부 거짓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시어머니를 안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시어머니의 울음이 잦아들자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계좌 동결도 못하고 다른 피해자들도 못 막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 창피해서 못해. 엄마, 이거 엄마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뻔해. 늙은이가 정신이 나갔네. 나이 먹고 남자한테 홀렸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죄야? 아니에요, 엄마. 내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다. 사랑받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나이랑 상관없어요. 어머니도 한 사람의 여자예요. 시어머니가 나를 봤다. 눈물 가득한 눈으로. 고마워.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시어머니가 사흘 만에 식탁에 나오셨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나는 시어머니 그릇에 반찬을 담아드렸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밥을 드셨다.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 내가 너희들한테 짐이 됐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야. 나는 알아. 내가 바보 같았다는 거. 늙어서 철도 없이. 엄마, 준혁이가 말했다. 엄마는 바보가 아니에요. 엄마는 외로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 잘못이에요. 무슨, 제가 엄마를 너무 외롭게 했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얼마나 힘드실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엄마는 강하시니까 괜찮으실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미안해요. 은지도 울먹였다. 저도요, 엄마. 저도 엄마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명절 때나 가끔 오고 전화도 잘 안 하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나는 그냥 혼자인 게 무서웠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어머니, 나도 눈물이 났다.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외로우신 줄 몰랐어요. 아니야. 너는 잘해줬어. 매일 밥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근데 나는 더 욕심이 났어. 누군가 나를 여자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한 명의 여자로. 나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해되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오셨다. 정작 자신은 없었던 것이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결심하셨다. 경찰서 갈게. 진술서 쓸게. 엄마, 정말이요? 응.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당하면 안 되니까. 다음 날 우리는 경찰서로 갔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셨다. 데이비드와의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약속했던 만남들, 모든 것을 적으시면서 시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닦았다. 다 썼습니다. 형사가 진술서를 확인했다.
어머니,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제 돈은 돌아올 수 있나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해외 계좌라서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포기한 얼굴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시어머니는 창밖만 보셨다. 2천만 원. 너희 아버지 평생 모은 돈이었는데. 엄마, 내가 다 날렸어. 거짓말에 속아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집에 도착했다.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문을 잠그셨다. 나는 불안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새벽 3시,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시어머니 방에서 무언가 쓰는 소리가 들렸다.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시어머니 방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어머니?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한참 후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응, 괜찮아. 이 시간에 뭐 하세요? 그냥 잠이 안 와서. 목소리가 이상했다. 울고 계신 것 같았다. 문 좀 열어주세요. 나중에.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방으로 돌아왔다. 준혁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아침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나오지 않으셨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대답이 없었다. 나는 문을 열어봤다. 잠겨 있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밥 드셔야죠. 안 먹어.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혼자 있고 싶어. 나는 문 앞에 밥상을 놓고 물러났다. 점심때가 되었다. 아침 밥상은 그대로였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오지 않으셨다. 어머니, 제발 좀 드세요. 대답이 없었다. 저녁에 준혁이가 돌아왔다. 엄마 아직도 안 나오셔? 응. 아무것도 안 드시고. 준혁이가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나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싫어.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그냥 좀 내버려둬. 준혁이는 한숨을 쉬며 물러났다. 어떡하지?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은지였다. 언니, 엄마 괜찮으세요? 아니, 방에서 안 나오시고 아무것도 안 드시고. 언니, 제가 지금 갈게요. 은지는 30분 만에 도착했다.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나 은지야. 문 열어줘. 은지야. 미안한데 오늘은 좀. 엄마, 문 안 열어주시면 제가 부숴버릴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의 모습에 우리는 모두 놀랐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다. 마치 며칠 동안 잠을 안 주무신 것 같았다. 엄마, 들어와.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종이들이 가득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편지였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은지가 편지를 집어들었다. 시어머니가 손으로 쓴 글씨. 데이비드에게.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지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엄마, 이거 쓰시는 거예요? 응.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나서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쓰고 있어. 시어머니는 다른 편지를 보여주셨다. 이건 나한테 쓴 편지야. 65세 김순자에게. 너는 왜 이렇게 바보 같았니? 왜 그렇게 쉽게 속았니?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나는 나 자신이 한심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거짓말을 못 알아봤을까? 엄마, 그만하세요.
은지가 시어머니를 안았다. 엄마는 바보가 아니에요. 엄마는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아니야. 나는 바보야. 2천만 원을 날렸어. 너희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하늘에서 날 보고 있을 텐데. 시어머니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시아버지 사진이 나왔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날렸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시어머니는 사진을 안고 울었다. 우리는 시어머니를 거실로 모셨다. 억지로 밥을 드시게 했다. 시어머니는 몇 숟가락 드시더니 숟가락을 놓았다. 못 먹겠어. 목으로 안 넘어가. 엄마, 그래도. 그때 시어머니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데이비드 밀러라는 이름이 떴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또 전화가 왔네. 엄마, 받지 마세요. 알아. 받을 리 없잖아. 하지만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계속 쳐다보셨다. 전화는 계속 울렸다. 엄마, 그냥 번호 차단하세요. 응. 시어머니는 차단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췄다. 손가락이 떨렸다. 못하겠어. 엄마, 차단하면 진짜 끝이잖아. 그 사람과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 엄마, 이미 끝났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어요. 알아. 머리로는 알아. 근데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꼭 쥐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미안해하고 있으면, 만약에 진짜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엄마, 그런 거 없어요. 알아. 그런 거 없다는 거. 근데 나는 아직도 그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 구드모닝, 달링이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왜 이럴까? 나를 속인 사람인데, 내 돈을 가져간 사람인데, 왜 자꾸 그리워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며칠이 더 지났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무기력해지셨다. 밥도 거의 안 드시고 말도 거의 안 하셨다. 그냥 방에 누워 천장만 보셨다. 어머니, 산책이라도 하세요. 하기 싫어. 그래도 좀 나가시는 게. 혼자 있고 싶어. 나는 걱정이 되어 은지에게 전화했다. 은지야, 어머니가 너무 안 좋아 보여.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닐까? 언니, 우울증일 수도 있어요. 정신과 상담 받아보시는 게. 어머니가 거부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은 드려봐요. 저녁에 조심스럽게 꺼냈다. 어머니, 혹시 상담 선생님이랑 이야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 정신 멀쩡해.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어머니, 전문가한테 이야기하시면 좀 나아지실 수도. 됐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날 밤 나는 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 데이비드? 내 가슴이 철렁했다.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받으신 걸까? 왜 또 전화한 거야? 뭐,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거짓말하지 마. 나는 황급히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잠깐만.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핸드폰을 손에 들고 계셨다. 통화는 끊어진 상태였다. 어머니, 그 사람이랑 통화하신 거예요? 응. 왜요? 차단하셨잖아요. 차단은 안 했어. 못하겠더라. 어머니, 그 사람이 말하더라.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나를 정말 좋아했다고.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어머니,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알아.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머리로는 알아. 근데 듣고 싶었어. 그 목소리를. 나한테 사과하는 그 말을.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계속 연락하시면. 알아.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나도 알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어떡해. 나는 아직도 그 사람과의 시간이 소중해. 비록 거짓이었지만 그때 나는 행복했어. 시어머니는 주저앉았다. 그게 잘못인 거야? 거짓된 행복이라도 그게 나한테는 전부였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시어머니를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몰랐다. 다음 날 나는 준혁이와 은지를 불렀다.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했다. 어머니가 계속 악화되고 계셔. 우리 뭔가 해야 해. 근데 뭘 할 수 있어? 엄마가 거부하시는데. 핸드폰을 빼앗아야 할 것 같아. 은지가 말했다. 그 남자랑 계속 연락하시면 더 깊이 빠지실 거야.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준혁이가 반대했다. 엄마한테 그것까지 빼앗으면. 오빠, 지금 그럴 때예요?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고민했다. 어떻게 해야 시어머니를 지킬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외출하시는 사이에 나는 결심했다.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핸드폰을 찾았다. 서랍 안에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데이비드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리고 페이스북 계정도 차단했다. 손이 떨렸다. 이러는 게 맞는 건가? 하지만 시어머니를 지켜야 했다. 저녁에 시어머니가 돌아오셨다. 핸드폰을 확인하시더니 표정이 굳었다. 누가 내 핸드폰 만졌어? 어머니, 제가. 데이비드 번호를 차단했어? 내가? 어머니, 그 사람이랑 계속 연락하시면 안 돼요. 그게 내가 결정할 일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어머니, 어머니를 위해서. 내 인생에 왜 간섭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너희들은 다 그래. 나를 위한다면서 사실은 나를 통제하는 거지. 나는 애가 아니야.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어머니, 당장 차단 풀어. 안 돼요. 어머니가 다시 속으실까봐. 내가 바보야? 이제 안 속아. 어머니, 그런데 계속 전화 받으셨잖아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분노가 폭발했다. 나가. 당장 내 방에서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시어머니가 문을 밀었다. 나는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문이 쾅 닫혔다. 그리고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나는 다시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준혁이가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준혁이가 나를 안았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핸드폰 차단한 게 잘못된 걸까? 아니야. 당신은 엄마를 지키려고 한 거야. 하지만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정말 내가 한 게 맞는 걸까? 시어머니와 나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일주일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나와 말을 안 하셨다. 밥을 차려드려도 인사를 드려도 그냥 외면하셨다. 나는 매일 눈물을 흘렸다.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김순자 어르신 댁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저희가 데이비드 밀러 사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내일 오후에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어르신께서 괜찮으시다면. 방송국이요? 네, 로맨스 스캠 피해 예방 캠페인 관련 뉴스인데요. 피해자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시어머니 방문을 바라봤다. 제가 어머니께 여쭤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요. 대답이 없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하고 싶대요. 다른 사람들이 피해 안 받게. 싫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내 얼굴 TV에 나오는 거 싫어. 사람들이 다 알게 되잖아.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한대요. 그래도 싫어. 나는 한숨을 쉬며 물러났다. 다음 날 은지가 찾아왔다. 경찰서에서 받은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언니, 큰일 났어요. 왜? 데이비드이 지금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접근하고 있대요. 새로운 계정 만들어서. 내 가슴이 철렁했다. 진짜요? 네, 경찰이 추적했는데 이미 5명한테 연락했대요. 우리 엄마처럼 또 속을 수도 있어요. 나는 시어머니 방문을 바라봤다. 말씀드려야 할까? 어머니, 잠깐만 나오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뭔데? 은지가 자료를 보여드렸다. 엄마, 데이비드이 또 다른 사람들 속이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뭐? 새 계정 만들어서 또 접근하고 있대요. 엄마처럼 외로운 여성들한테. 시어머니는 자료를 받아들었다. 새로운 프로필 사진, 다른 이름, 하지만 같은 수법. 이 사람들도 나처럼 속게 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엄마가 인터뷰하시면 막을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자료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생각 좀 해볼게. 그날 밤 나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로맨스 스캠 관련 뉴스가 나왔다. 최근 로맨스 스캠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여성들이 타깃이 되고 있는데요. 화면에는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나왔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다. 저는 정말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저를 속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한 여성의 목소리, 떨리고 있었다. 3천만 원을 보냈어요. 제 노후 자금 전부였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는 눈물이 났다. 저 사람도 시어머니처럼 외로웠을 것이다. 사랑에 목말랐을 것이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신다면. 앵커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맞다. 우리가 시어머니께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다. 텔레비전을 보셨다. 저 사람도 나처럼 당한 거구나. 어머니.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셨다. 화면을 계속 보셨다. 내가 인터뷰하면 저 사람들을 막을 수 있을까? 네, 어머니.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조심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할게. 인터뷰할게. 다음 날 우리는 방송국으로 갔다. 시어머니는 긴장하신 얼굴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촬영이 시작되었다. 기자가 질문했다. 어떻게 데이비드 밀러를 만나게 되셨나요? 페이스북에서요. 친구 신청이 왔어요.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엔 그냥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매일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어땠어? 잘 잤어? 보고 싶어. 그 말들이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3년 동안 아무도 나한테 그런 말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믿었어요. 돈을 보내게 된 계기는 뭔가요? 그 사람이 아프다고 했어요.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나는 도와주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근데 그게 전부 거짓이었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내 돈이 목적이었어요. 총 얼마를 보내셨나요? 2천만 원이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제 노후 자금이었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그걸 다 날렸어요. 기자가 티슈를 건넸다.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시어머니는 카메라를 봤다. 눈물을 흘리면서 외로우시죠? 저도 알아요. 나이 들면 정말 외로워요. 아무도 나를 안 봐줘요. 그래서 누군가 관심 가져주면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믿고 싶어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조심하세요. 진짜 사랑은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만나려고 노력해요. 영상통화 화질이 안 좋다고, 임무가 생겼다고 핑계대지 않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가족분들, 부모님께 관심 가져주세요.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가 이런 사기를 막을 수 있어요. 외로움이 사람을 병들게 해요. 촬영이 끝났다. 시어머니는 녹초가 되신 것 같았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나는 시어머니를 부축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아주셨다. 고마워. 내가 막지 않았으면 나 더 큰 피해 입었을 거야. 나는 눈물이 났다. 어머니, 미안해. 너한테 화냈던 거. 너는 날 지키려고 한 건데.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며칠 후 뉴스가 방송되었다. 시어머니의 인터뷰가 나갔다. 그날 밤 시어머니 핸드폰에 수많은 문자가 왔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엄마를 설득할 수 있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문자들을 읽으며 울었다.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다들 나처럼 외로웠구나. 그리고 며칠 후 경찰서에서 또 전화가 왔다. 어르신 인터뷰 보고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5명이나 되는 분들이 비슷한 사기를 당할 뻔했다가 막았다고 하시네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다. 정말요? 내가 그분들을 도운 거예요? 네, 어르신 덕분입니다.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셨다. 여보, 시아버지 사진에 말을 거셨다. 당신 미안했어. 당신 돈 날렸다고. 근데 그 돈으로 사람들을 도왔어. 이제 좀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시어머니는 사진을 안았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다.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가슴이 뜨거웠다. 시어머니는 드디어 용서하기 시작하신 것이다. 자신을 그리고 상황을. 한 달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셨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시고 밥을 함께 드시고 가끔 웃기도 하셨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신 건 아니었다. 가끔 창밖을 보며 멍하니 계실 때가 있었다. 핸드폰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실 때도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요즘은 좀 어때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시어머니는 접시를 닦으며 말씀하셨다. 근데 가끔은 아직도 그립더라. 데이비드이 나한테 했던 말들. 거짓인 걸 알면서도. 어머니, 이상하지? 나를 속인 사람인데 말이야.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상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사랑을 경험하신 거예요. 비록 그게 거짓이었지만 어머니 마음은 진짜였잖아요. 시어머니가 나를 봤다.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우리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다.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뭔데요? 나는 왜 그렇게 외로웠을까? 가족이 있는데,
너희들이 있는데.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알고 보니 나 혼자만 외로운 게 아니더라. 뉴스 나온 후에 전화 많이 왔거든. 비슷한 경험 있는 분들. 그러셨어요? 응. 다들 나이 들어서 외롭다고. 자식들은 바쁘고 남편은 없고 친구들도 하나씩 떠나가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들 그렇게 사는 거더라. 나는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외로우신 줄. 너도 바빴잖아. 집안일하고 애들 돌보고. 나도 알아. 그래도 아니야.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너는 잘해줬어. 근데 나는 더 욕심이 났던 거야. 누군가 나를 김순자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한 명의 여자로. 나는 그 말이 이해되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온 시어머니. 정작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어머니로 봐드릴게요. 한 사람으로.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셨다. 고마워. 그날 저녁 은지가 방문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했다. 엄마, 저랑 같이 봉사활동 하실래요? 봉사활동? 네, 로맨스 스캠 피해자 상담 봉사요. 엄마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다. 내가 상담을? 네. 경찰서에서 요청하셨어요. 엄마 인터뷰 보고 감동받으셨대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셨다.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엄마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직접 겪으셨으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해볼게. 다음 주부터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2번씩 상담센터에 가셨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점점 익숙해지셨다. 오늘 한 분 상담했어. 시어머니가 저녁에 돌아와 말씀하셨다. 70대 할머니셨는데 나처럼 미군한테 속으셨대. 5천만 원 보냈다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그분 손을 잡아줬어. 그리고 말했지.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말 듣고 그분이 우시더라. 아무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다고. 나는 시어머니가 자랑스러웠다. 상처를 치유의 힘으로 바꾸고 계셨다. 2달이 더 지났다. 시어머니는 점점 밝아지셨다. 상담 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치유되고 계셨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상담센터 동료분들을 집으로 초대하셨다.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야. 같이 모임을 만들었어. 거실에는 6070대 여성분들이 모였다. 다과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셨다. 저는 사업가한테 속았어요. 저는 의사였어요. 저는 외교관. 모두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동료가 되어 있었다. 우리가 바보였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사랑을 찾을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게 시작이에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시어머니는 이제 정말 회복하고 계셨다. 그날 밤 시어머니와 단둘이 차를 마셨다. 어머니,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래.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셨다. 나도 그래. 요즘 행복해. 정말요? 응. 처음에는 데이비드한테 속은 게 내 인생 최악의 일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일이 없었으면 나는 계속 외로움 속에 갇혀 있었을 거야. 아무도 나를 안 봐주는 줄 알고.
근데 이제는 알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봐주고 있다는 거. 어머니, 너도 그렇고, 준혁이도 그렇고, 은지도 그렇고, 그리고 상담센터 사람들도.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저한테 가족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몇 달이 더 지나고 명절이 왔다. 온 가족이 모였다. 식사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다들 들어봐.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모두가 시어머니를 봤다. 엄마, 뭔데요? 나 다음 달부터 노인대학 다니려고. 정말요? 은지가 놀라며 물었다. 응, 그림 배우려고. 평생 하고 싶었거든. 엄마, 대단하세요.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는 수줍게 웃으셨다. 거기서 댄스 동아리도 있다던데. 거기도 가입하려고. 엄마, 춤추세요? 응. 왜? 나이 들어서 춤추면 안 돼?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우리는 모두 웃었다. 시어머니도 활짝 웃으셨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있잖아. 네, 어머니. 나 요즘 거울 보면서 생각해. 나 아직 예쁘네 하고. 나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는 원래 예쁘세요. 아니야. 예전에는 몰랐어. 나 자신을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 근데 요즘은 알 것 같아.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셨다. 데이비드한테는 고맙기도 해. 이상하지? 나를 속인 사람인데. 왜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을 인정하고 나니까 이제는 혼자가 무섭지 않아. 시어머니는 나를 봤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너희들이 있잖아. 그리고 나 자신이 있잖아. 그걸 알게 된 거야. 나는 시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시어머니는 오늘 처음으로 자신을 예쁘다고 말씀하셨다. 65년을 사시면서 처음으로. 나는 깨달았다. 가족을 지키는 것은 통제가 아니라 이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완벽한 행복이 아니라 상처를 함께 치유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다. 시어머니 방에도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시어머니는 이제 괜찮으실 것이다. 아니, 괜찮은 것을 넘어서 행복하실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셨으니까.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